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미증시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정말 계속 퐁당퐁당 거리네요. 급등락, 급등락, 계속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제 오늘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는 또 미증시가 선물이 올라가면 우리는 조정, 미증시가 선물이 하락하면 우리는 더 큰 조정. 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많이 떨어졌는데도 또 휘청이죠. 코스닥도 3일 연속 빠졌죠. 미증시가 선물이 빠진다고 해서 빠지고, 미증시가 선물이 올라가는데 혹시나 몰라서 또 빠지고, 미증시가 또 선물이 빠지니까 또 빠지고, 이런 3일간의 모습이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다우 산업도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하고 빵!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 지금 장대 양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우 산업 지수에 있는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우려 대비 경기 침체 대비 일단 3분기까지는 그래도 버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경기가 좋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랑 좀 다르네요. 우리는 지금 기업들이 막 지금 자금 유동성이 막 갑자기 안 좋아진다고 해서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막 이런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또 신저가를 기록하는, 우리 증시와 미증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노바백스 이런 이제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 되는 규모의 작은 기업들이 고점 대비 94% 빠졌습니다. 좀 웃기죠. 예. 그럼 94% 거의 100조대 기업이 1, 2조까지 됐다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 때 우리나라로 치면 네, 뭐 그 백신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뭐 이런 거였겠죠. 뭐 신풍제약 이런 아이들, 그렇죠? 예. 신풍제약 고점 대비 신풍제약 볼까요? 네, 90% 뭐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로 뭐 저거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목들에서 뭔가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낙폭과대해서 반등이 나왔다. 모더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넷플릭스 코로나로 특수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보고 다시 완전히 망가졌다가 지금 바닥 대비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국내 주식도 낙폭 과대주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뭐 지금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예. 200불을 지지받는 선상에서 200불이 깨지면 이제 이러면 골 때리는 거죠. 우리도 뭐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힘들어지는, 예. 그래도 200불 선을 계속 좀 지지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요 선상은 그래도 지켜나가는 것이 전 세계 주식 투자자에게 이롭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매일 테슬라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인텔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밑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있죠. 뭐 그냥 매일 신저가 행진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매도가 있고 우리도 공매도가 다 있는데 어떤 기업의 실적 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투자 심리,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어떤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도 뭐 지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웃깁니다. 예. 당시 우리나라가 공매도 한시적으로 중지됐던 게 철회되는 시점이 작년 5월 정도였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5월까지 전 세계에서 선진국 뭐 개발도상국 합쳐서
공매도를 그렇게까지 연장했던 국가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길게 계속 유지시킨 나라도 없었. 정부가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는 괜찮겠구나 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망가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2010 8월부터 망가졌으니까 잠깐 반등이 나오고 5월 마무리하고 잠깐 반등이 나오더니 그냥 꼭 오그라졌습니다. 6월 25일날 고점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 버티다가 그냥 내려앉았죠. 우리는 굉장히 그 공매도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또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캐터필러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좀 특이하죠.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경기가 침체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적은 그렇지 않고 좋게 나오고 기업들도 JP모건 이런 금융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고점은 돌파되는 굉장히 강한 모습, 오히려 메이시스, 백화점 신기하죠. 이게 주식시장이 좀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예상처럼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돈의 흐름이 예금 시장에 은행 시장으로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가도 안정한데 돈은 돈대로 그냥 돌아가. 뭐 전혀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에 커플링 되는 모습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전혀 다르죠. 우리 시장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종목 차트를 하나씩 보더라도 삼성만 보더라도 뭐 저 밑에 바닥에서 지금 삼성전자 SDI는 이제 신공장 준공 이슈 때문에 올랐고요. 삼성전기, 삼성생명 다 뭐 바닥권이거든요. 뭐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고요. 의외로 또 반도체가 또 반등이 나왔고 현대차도 지금 실적 발표 이슈 나오면서 내려앉아 버렸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추세를 이탈해 버린 것 같고요. 건설 쪽도 안 좋고 원자재 값 인상, 현대건설, 뭐 그다음 부실공사, 뭐 HDC 현대, 뭐 이거는 뭐 10,000원이네요 이제. 뭐 거의 회사 뭐 망하는 정도 수준인 거죠. 15,000원에서 그냥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 구로에 지금 오류동 쪽에도 지은 건물이 뭐 물이 샌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백화점 쪽도.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가는 방향과 우리 증시에 가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고 다행히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또 월요일부터 좀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일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예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아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생각보다 지금 좀 쇼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금금리 시장이 6.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장난 아니죠. 한국투자저축은행이 1년간 6.5%까지 단리. 그 다음에 뭐 EMS, MMS 6.4%. 상당히 지금 고금리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 저축은행 쪽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뭐 이 저축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을 이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래도 지지는 좀 받는,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는, 계속 이제 2200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걸 유지하면서 다시 그러면 이제 2250대로 월요일날 접근하면 되겠죠. 코스닥도 700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와줄 거 주면서 좀 회복하고 연말로 가면서 진정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사이클이나 주식시장 사이클의 어떤 바닥을 형성하는 뭐 쌍바닥, 쓰리바닥이 계속 나와주는, 이제 더 이상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온수역 지하철 도서관을 좀 이용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인터넷 도서도 대출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실험 차원에서 한번 빌려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롯데백화점 VIP로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최신 책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안 하다가 요거를 이제 해서 이것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축구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하게 이제 인터넷 서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집에 와서는 이제 빌린 책으로 또 읽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년 후의 부의 미래, 이거 2012년도에 작성한 건데 내용이 지금 2022년이니까 얼마나 바뀌었는지 체크를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1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지금 여기 텔로미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생체시계, 우리가 이제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얼굴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몸 상태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텔레미어의 어떤 단축 구조가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텔로머라제를 활성화한다, 뭐 이런 뭐 연구를 계속 하면서 글락소스미클라인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저도 제 주가를 이렇게 좀 체크를 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봤는데 뭐 별로 큰 효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약도 안 나왔고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뭐 약이 이게 나왔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012년도에 글락소스미클라인이 뭐 이 텔로미어 관련돼서 제품이 나왔으면 지금 이 주가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인간의 백혈구에서 텔로미어의 단축을 감소시키는 효소인 텔로머라이어제가 활성화한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요 내용. 그래서 오늘도 저도 축구를 하러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꾸준히 운동을 좀 하시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니까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서도 하시고, 독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머리도 똑똑해지고 건강도 찾고 젊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